현재 본건은 2억 원대로 나온 물건으로 면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시골집이라고 하면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오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차가 없더라도 충분히 도보로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 관공서 같은 필수 생활 시설들을 내 집 앞마당 나가듯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시골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 생활권이 편리한 시골집을 눈여겨보셨거나 가끔 내려와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함과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집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도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 도로가 좁거나 비포장이면 입구부터 눈살이 찌푸려지기 마련인데 이곳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왕복 2차선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본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지방도로에서 본건으로 들어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집입니다. 큰 도로에서 골목길로 꺾어 들어오자마자 초입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찾기도 굉장히 쉽고 진입하기도 편리합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본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역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은 나중에 집의 가치를 평가받을 때도 아주 큰 가산점이 되는 부분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본건으로 들어오는 길목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문 바로 옆을 보시면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철판 슬레이트 지붕을 얹어 만든 주차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현재는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인근 주민분께서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 자리는 명백히 본건의 소유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낙찰을 받으신 후에는 온전히 나만의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가 여러 대 있으시다면 주차장 오른쪽 공간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옆쪽 공간 역시 본건에 포함된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차를 더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합니다. 손님들이 놀러 오더라도 주차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로 옆, 즉 왼쪽 측면에는 작은 건물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은 현재 창고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기구나 캠핑 장비 혹은 잡동사니들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이제 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과 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집 외벽에 사용된 붉은 벽돌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앞쪽 담장 역시 같은 색상의 벽돌로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담장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 보니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내부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정겨운 느낌의 양문형 철제 대문인데 산뜻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어 붉은 벽돌 담장과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본 건물까지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요. 바닥을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포장해 두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쾌적하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 돋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주택의 외관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집의 사용 승인일은 1979년 11월 30일입니다. 햇수로는 벌써 47년이나 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스타일의 전형적인 구옥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너무 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4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뼈대는 아주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구조는 튼튼한 벽돌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청록색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지붕은 완만한 경사를 가진 박공지붕 형태로 되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수가 원활합니다. 무엇보다 단층 건물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어서 무릎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최적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벽은 따뜻한 느낌의 적벽 돌쌓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집을 바라보면 가운데에 거실로 추측되는 커다란 창문이 시원하게 나 있고 그 창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의 방들이 균형 있게 배치된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현관문은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 설치되어 있는데 재질은 전형적인 알루미늄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앞쪽으로 석재 난간이 설치된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 안쪽은 고전적인 목재창이고 바깥쪽은 금속 샤시로 된 이중창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4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구형 모델이다 보니 요즘 나오는 창호들처럼 단열이 잘 되거나 튼튼하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시골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시려면 창호 교체는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활용도가 높은 넓은 마당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마당의 상당 부분이 텃밭으로 아주 알차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앞마당뿐만 아니라 옆쪽으로도 꽤 넓은 땅이 붙어 있는데 이 모든 공간이 현재 텃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텃밭 규모가 제법 넉넉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 손으로 직접 채소를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만약 제가 이 집을 꾸민다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 볼 것 같습니다. 주택 측면에 있는 땅만 하더라도 텃밭으로 쓰기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옆쪽은 채소를 키우는 전용 텃밭으로 남겨두고 주택 바로 앞에 있는 마당 공간은 콘크리트 바닥을 조금 더 보강하거나 데크를 깔아서 깔끔한 정식 마당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쪽은 푸릇푸릇한 텃밭으로 다른 한쪽은 휴식 공간인 마당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죠. 마당 한편에는 시골 생활의 로망인 가마솥 아궁이 하나 딱 놓아보세요. 장작불 지펴서 찌개도 끓이고 백숙도 해먹으면서 지인들과 즐거운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후면에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은 현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관리가 조금 소홀한 상태라 땅이 경사가 져 있는지 평평한지는 육안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직접 방문하시게 된다면 뒷공간의 활용 가능성도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이 집이 딛고 서 있는 땅, 즉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감정평가서상에는 공식적인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의 경계뷰를 활용해 대략적인 경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건 토지는 총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독주택의 부지와 진입도로 그리고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땅의 모양은 아주 예쁜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한쪽 면이 조금 더 길게 뻗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전면을 살펴보면 남동측으로는 소로에 접해 있고 동측 인근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로가 시원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면적입니다. 무려 1139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344.548평에 달하는 넓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실 겁니다. 포털 사이트의 지도 경계가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옆집 땅의 일부와 앞집 창고로 들어가는 길목 등이 현재 본건 소유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344평이라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재 경계가 불분명해서 실제로 내가 온전히 울타리를 치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작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입찰 전후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거나 정식으로 경계 측량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주택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부 도면인 건물 평면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확보된 내부 사진들과 감정평가서의 기록을 통해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65.6제곱미터로 약 19.844평입니다. 20평 남짓한 아담하고 실속 있는 크기입니다. 간평서에 따르면 내부는 현관, 거실, 주방,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탁 트인 거실이 먼저 반겨주고 거실 뒤편으로 주방이 배치된 구조입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일자형으로 길게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옛날 집이다 보니 인테리어 색상이 주황빛이 도는 빈티지한 스타일입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양옆에 방들이 있는데 좌측에는 큰 방이 하나 있고 그 옆 주방 근처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아 작은 방이 배치된 듯합니다. 나머지 방 하나는 반대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개이며 현재는 내부에 세탁기를 두고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바닥은 전형적인 노란 장판이 깔려 있고 방문들 또한 80년대 스타일의 나무 목문으로 되어 있어 정겨움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거실 창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채광은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시골집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내부 모습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집은 원래 학교 관사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공적인 용도로 쓰이던 건물이라 권리관계가 복잡한 일반 임차인은 딱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매는 늘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현재 실제로 거주 중인 사람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관사였다는 점은 오히려 권리 분석 면에서 깨끗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시선을 돌려 주변 환경과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변은 아담한 단독주택들과 푸른 농경지, 그리고 학교가 어우러져 있고 소규모 점포와 근린생활시설들이 적당히 섞여 있는 전형적인 면소재지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집의 최대 무기입니다. 생활 편의성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약 266m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3분이면 도착합니다. 면소재지 중심가와 가깝다 보니 버스 노선도 시골치고는 꽤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이만큼 편리한 시골집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마트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거리가 약 386m입니다. 도보로 딱 5분 거리입니다. 저녁 준비하다가 두부 하나가 모자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차를 운전하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인프라는 포기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딱 맞는 입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집은 단순히 동네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연결성도 훌륭합니다. 충남과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들인 서산, 평택, 아산, 화성, 홍성이 모두 인근에 포진해 있습니다. 서산까지 서산시청 기준으로 35km 거리이며 차로 이동 시 약 34분 정도 소요됩니다. 평택까지 평택역 기준으로 37km 떨어져 있고 자차로 36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경기권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산까지 아산시청까지 40km로 차로 41분 정도 걸립니다. 화성까지 향남역을 기준으로 46km 거리인데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자차로 38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홍성까지 홍성군청까지는 59km로 차로 46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주요 도시들이 30분에서 40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나 큰 병원 방문, 쇼핑 등을 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통팔달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1100-081158입니다. 본건은 감정평가를 두 군데 업체에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각 업체에서 매긴 감정가가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 두 금액의 평균치를 최종 감정가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2억 4,385만 4,3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64만 9,584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101만 12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억 3,166만 1,580원이며 보증금은 2,316만 6,158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344.548평이며 건물 평수는 19.84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9년 11월 30일이며 매각일자는 현재 진행 중으로 2026년 1월 23일 목요일까지이며 온비드에서 진행됩니다. 본건은 땅은 344평으로 아주 넓지만 주택 내부는 약 20평으로 관리하기 딱 적당한 크기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럽고 소박하게 텃밭 생활을 즐기고 싶은 1인 가구 혹은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는 부부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텃밭이 넉넉하기 때문에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길러 먹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에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차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집만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입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상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 서류상 내 땅의 일부를 이웃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정확한 내 땅의 범위를 알고 싶으시다면 경계 측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타인이 내 땅을 침범해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의 처리는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시거나 상황에 맞춰 정당하게 지료를 청구하는 등 천천히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이 4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와 단열 공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샤시도 옛날 방식이라 요즘 기준으로는 추울 수 있으니 오래된 구옥인 만큼 아예 싹 수리를 해서 겉은 시골집 특유의 정겨운 멋을 살리고 안은 세련되고 편리한 현대식 주택으로 고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감정가에서 약 5% 정도만 아주 살짝 하락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감정가 그대로 2번이나 진행되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아주 조금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땅들이 섞여 있고 내부 수리 비용이 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찰되어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변했을 때 입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다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통 유찰이 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입찰일이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회차에 이 집이 마음에 쏙 든 누군가가 바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먼저 파악해 보신 뒤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금액대에서 입찰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관계자 측에 미리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일정을 잡으시면 내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실제 거주자가 있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경계는 어떤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